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이게 11월 2일 나온 자료인데 말입니다. 우리 이승윤 형은 얼굴 피하시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녹음을 할 수가 없어. 둘이 일정 잡기가 힘들어서 오늘도 지금 말로도 전철을 잘못 탔다고 하는데 늦게 와서 기다려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래서 막 놀렸어요. 뭐 이렇게 바쁜 척하는데 주가는 더럽게 안 되더만 내가 했는데 처음 자료 나왔을 땐 주가가 좀 올라왔었어요. 그때 둘이 다닐 때. 바이오 SK 바이오 쪽은 계속 좋았다가 사실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안 쓴 게 바이오사이언스는 디스커버리 거잖아요. 이제 바이오팜이 이제 SK 거고 근데 바이오팜이 이때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한 60% 정도 올랐어요. 그랬어? 최근에. 나 SK 보질 않았지. 야 미안하다. 내가 요새 완전히 그래? 몰랐어. 그래서 바이오팜이 그래도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SK 좋은 거네? 아니야? 네, SK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바이오 쪽이 그래도 성장성이 꽤 좋아서. 그러니까 SK라는 회사를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이게 한국의 뭐라고도 하고 막 이제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 나중에 이 지분이 엄청 이 지분이 이걸 SK 그룹을 결정 지을 거다. 이건 맞잖아.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네. 왜 내 눈을 피합니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뭐 늦게 와놓고서 이런 말도 못해 내가? 근데 중요한 거지 SK 그래 지배 구조에서는 이게. 네. 그리고 내하는 것도 되게 어렵게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말에 연말에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야. 근데 제목도 빨갛게 해가지고 산타클로스처럼 해놨는데 이거 바이콜 해도 돼요? 네, 저는 SK 되게 자신 없어 보이나? 에이, 얘기하지 말자. 요새 섹터 남들이랑 좀 내가 장에서 좀 사라고 해서 좀 지켜보시죠. 뭐 이렇게 다 지켜봐. 오케이. 그럼 들어보죠 한번. 그러면 우리 두 분이서 세미나 많이 다녔잖아요. 하나연구원도 요즘 많이 다니죠? 요즘 많이 다니다가 이번 주부터는 조금 줄이고 있어. 연간 전망 쓰고 있어서. 반지가 되게 이쁘네. 감사합니다. 좋아 보인다. 반지. 이게 내 마음이 삐뚤어졌어 오늘 다들 느껴가지고. 좀 하자 그러면 다들 바쁘져가지고. 그래. 그럼 둘이서 진행을 하시고 내가 들어볼게요. 바이콜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SK 하면 그냥 하이스트 요새 빠지고 다 빠지는 것 같아서 안 좋아 보였거든. 나는 아니었구나. 봅시다. 네,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쓴 지 좀 지나긴 했는데 어쨌든 스터디 차원에서도 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자료 나왔을 때 주가로 다시 왔어. 다행히. 올라갔다. 다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올라가야죠. 그래,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취지 자체는 SK가 파이낸셜 스토리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4대 사업군 중심으로 좀 개편을 하겠다 그룹 자체를 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좀 첨단 소재랑 바이오 제약 쪽에서 좀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래도 바이오 제약 쪽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지주 보는 저 입장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강하나 연구원이랑 같이 좀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첨단 소재랑 바이오 쪽에 좀 포커싱을 맞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단 SK가 작년 3월에 이제 첨단 소재, 바이오 제약, 디지털 그리고 수소, 아까 그린 에너지 이렇게 4대 사업군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고 거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좀 확장한다. 그리고 이에다가 좀 높은 분야에다가 투자해서 성공률을 높인다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SK 자체가 원래 지주회사이기도 한데 이제 투자 전문 회사로 좀 변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는 완전히 투자 회사다. 네. SK를 사면 모든 투자가 성장상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도 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입이 되게 늦게 와서 삐뚤어졌어 내가. 해당돼 지금? 그래서 SK가 사명도 바꿨죠. SK 잉크로 해서 이제 SK가 투자 전문 회사로 좀 바뀌게 됐고 이게 지주 회사랑 다른 점은 지주 회사도 사실 다른 지주 회사들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긴 하고 있잖아요.
근데 SK는 정확하게 이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전략이라던가 어떻게 성장을 해갈 것이냐, 그리고 이게 투자가 회수가 됐을 때 어떻게 주주들이랑 향유를 할 것이냐를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 3번 보시면은 시딩 단계 포트폴리오에 있는 것부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투자한 회사가 잘 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아예 완전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켜서 계속 그룹에서 같이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시너지가 많이 나면은 당연히 편입을 시킬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가치가 됐을 때 엑시트를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엑시트에서 나온 투자 회수되는 금액을 가지고 일부는 당연히 재투자 재원으로 쓸 거고 일부는 이제 투자자들이랑 공유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주주 환원 해준다? 그건 네. 아니야? 네,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한다. 메리츠만큼 기대할 수 있어? 그건 아니잖아. 메리츠는 기대 수익이 높아졌어요 이제. 예. 오케이. 그만 괴롭힐게. 아, 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진행합시다. 예, 그래서 그림 4번을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일반 배당에 대한 이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에서 얼마 벌어와서 이걸 가지고 배당 재원으로 써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SK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로는 이제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경상적 배당 수익의 30% 이상을 배당을 하는 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오른쪽에 보시면 투자 수익도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SK 바이오팜 IPO하고 나서 자녀 지분 좀 매각한 거, 구주 매출한 거랑 그리고 ESR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이걸 가지고 결국 DPS 배당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표에서 보시듯이 19년에서 20년 올라갈 때 7,000원으로 많이 높아졌고요. 21년으로 넘어갈 때도 8,000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수익 돌려줬는데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일반 배당이 베이스로 깔려 있긴 하지만 이 투자 수익의 공유를 1년에 한 번에 이제 주는 게 아니라 3년간 나눠서 스프레드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배당 자체가 한 번 올라갔다가 플럭테이션이 크면은 좀 지주회사로서도 그렇고 투자 전문 회사로서 봤을 때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점에서 이제 한번 올라가면은 쉽게 빠지지 않고 그 사이에 또 다른 투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더 거기에 얹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어쨌든 배당 자체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계속 끌고 가지 않겠냐라고 해서 일단 SK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가 15년 이후부터 이제 투자해온 쭉 트래킹을 해보면은 어쨌든 지금 말하는 첨단 소재, 바이오, 그린 에너지, 그린 디지털 이렇게 4대 분야에 선제적으로 먼저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초반에는 이제 첨단 소재 쪽에 먼저 투자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트렌드가 넘어갔고 이제 최근에는 그린 에너지까지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적 투자 규모로 보더라도 그림 6번에서처럼 소재랑 그린 에너지 쪽에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바이오 디지털 제약도 꾸준히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튀는 구간이 뭐냐면 21년에 지금 15년 이후로 총 8.6조 정도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3조 원 가까이가 이제 21년에 투자가 집행이 됐거든요. 거의 40%에 가까운 돈이 이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올해 내년 바라봤을 때는 좀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좀 정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투자는 좀 슬로해지겠다라고. 너무 투자 많이 해서 이 투자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코스트로? 부담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지금 보통 파이낸셜 스토리를 목표를 얘기한 게 25년쯤이거든요. 그럼 23년 내년쯤이면 한 중간 정도 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계속해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영역 안에서도 투자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림 7번에서 보시듯이 초기에는 반도체 쪽에 투자를 많이 집중을 했다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확대가 된 그림을 봤다가 21, 22에 다시 반도체 쪽이 커졌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뭐였냐면은 이제 최근 사례를 보면은 머티리얼즈를 흡수합병을 했고 이제 예스파워 테크닉스라는 이제 전력 반도체 생산 회사를 인수를 했고 거기에 EV 충전기까지 만드는 그 SK 시그넷도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SK 실트론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전력 반도체 원자재인 웨이퍼를 생산을 하고 그걸 예스파워 테크닉스에서 전력 반도체로 생산을 하고 그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결국은 EV 충전기 단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본다면은 SK가 계속해서 이제 몸담고 있는 사업을 수직 계열에서 해서 확대하는 그런 투자 방식은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나머지 다른 분야들에 대한 투자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정리한 거는 첨단 소재랑
바이오 쪽이고 첨단 소재 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SK가 20년 말쯤에 SK 파이낸셜 스토리에 대한 첫 언급을 한 이후에 이제 관련 계열사들 다 쭉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 쪽을 보게 되면은 18페이지의 표 2번에 15년부터 21년까지 첨단 소재 쪽에 M&A 트래킹을 딱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걸 봤을 때 처음에 보면은 첨단 소재 그 반도체 가스나 이런 원자재 쪽에 원자재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했었고 17, 18년 넘어가면서 2차 전지 쪽에 좀 투자를 확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21년으로 넘어가면서 전력 반도체 쪽에 투자를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 타이밍들을 보면은 15, 16년에 특수가스 쪽 먼저 투자를 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좀 분쟁이 불거지면서 이쪽에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 점이나 이제 17, 18년 넘어가면서 2차 전지 쪽에 투자를 확대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핫해진 게 19년이었고 그리고 전력 반도체가 핫해진 게 작년 말 올해 초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SK가 첨단 소재 쪽 투자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 첨단 소재 쪽에 투자 트래킹을 계속해서 좀 하다 보면은 좀 향후에 시장의 방향성이나 좀 그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 자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결국 머티리얼즈랑 실트론이고 SK가 작년 하반기 때 머티리얼즈를 흡수합병을 해서 이제 CIC 형태로 남겨놨고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머티리얼즈 밑에 지금 이렇게 자회사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머티리얼즈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이 밑에 단의 회사들까지 투자까지 같이 집행을 하기엔 좀 벅찼기 때문에 SK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좀 흡수합병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CIC 딱 하면 못 알아들어요. 네, 컴퍼니인 컴퍼니라고 해서 사실 회사 내 기업 말하는 네, 거죠. 네, 사업부나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회사 봐주시면 내에 새로운 기업을 해가지고 네. 거기서 그래서 어쨌든 투자 쪽은 SK가 전적으로 맡고 있고 그 밑에 사업부들은 알아서 이제 사업만 영위를 하면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머티리얼즈와 실트론이 첨단 소재 쪽의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작성을 해봤고요. 잠깐 20페이지 그림 보면 그 SK 머티리얼스 안을 딱 보면 정말 다 하네요, 이 소재를. 네,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 쪽은 이 사이클만 돌아오면 대박일 텐데 이 사이클이 안 좋잖아 지금. 그게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그래? 네, 그 사이클이 안 좋긴 한데,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재단의 회사다 보니까, 고객사가 닉스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회사가 아니라 그 계열사인 닉스 외에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증설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서 신규 라인이 램프업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실적은 계속해서 지금 좋아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쪽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SK 실트론 같은 경우도 웨이퍼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사실상은 지금 전력 반도체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실트론이 조기에 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웨이퍼인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곳을 어떻게 조달하냐거든요. 그 인곳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들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핵심 기술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걸 외부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트론 같은 경우는 이 듀폰이 갖고 있던 그 실리콘 카바이드 인곳을 만드는 사업부를 인수를 해버렸고요. 지금 쉽게 생각하면 SK 실트론의 CSS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거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원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SK 실트론 역시 계속해서 좀 성장성을 가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만 보더라도 이 두 회사의 합산 에비타 자체가 7,300억 정도 나왔고 하반기도 바라보더라도 저희 뭐 반도체 담당자분이랑도 얘기를 해봤고 했는데 22년에 합산 에비타로 한 1.3조는 충분히 가능한 수준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SK가 당초 뭐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이 23년 중간 점검 때 목표로 제시한 게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에비타 1.6조 원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온트랙해서 이들이 얘기한 대로 좀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반도체 소재 쪽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린 에너지 쪽은 이제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 투자를 한 분야이고 가장 많은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자체가 원래 모테가 이노베이션에서 시작을 한 회사고 이제 정유 쪽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가 새로운 트렌드로 바뀌어간다는 점에서 좀 선제적으로 투자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SK 그룹 자체에서 뭐 새만금인가에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 새만금은 제가 체크해 볼게요. SK 환경 쪽 간다고. 근데 또 누가 제대로 기억나는 게 폐기물 아니, 처리 업체 기억 안 난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순이 형이 되게 귀찮아하면서 빨리빨리 끝냈습니다. 네, 일단 지금 SK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바이오 쪽이 좀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바이오 쪽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콜라보 자료 작성하게 된 거고요. 이제 SK 바이오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CMO, CDMO 쪽이랑 이제 신약 개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CMO, CDMO는 미국이랑 유럽이 메인이에요. SK 팜테코가 이제 미국 법인이기도 하고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CDMO, CMO 기업들이랑은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다. 특히나 이제 SK 팜테코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아일랜드의 BMS 합성 신약 마지막 공장을 사오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트랙 코드가 없는 상태로 사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빅파마들의 그런 역량이나 노하우가 있는 그런 공장을 사오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스타트 라인부터가 조금 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중에 이제 SK 팜테코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인수합병했는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팜테코를 되게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이든의 행정명령이 나오고 바이오 쪽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 투자, 자국 내 생산 공급에 대해서 뭐 투자를 더 하겠다 이렇게 언급은 되고 있는데 딱히 이제 뭐 자동차 쪽처럼 강하게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리쇼어링이 점점 심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약품을 이제 사람들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바이오약품 중에서 이제 CGT, 이제 유전자랑 세포치료제 쪽은 아시아권부터 컷대기 때문에 대부분 미국이랑 유럽의 공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팜테코가 처음에는 합성신약 API 공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CGT, CDMO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CGT, CDMO 쪽도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 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팜테코는 전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국내의 거의 유일한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CDMO, CMO 쪽은 팜테코, 그리고 신약개발 쪽은 SK 바이오팜을 필두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K 바이오팜이 아무래도 후보물질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FDA 승인까지 받은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도 노하우나 역량이 잘 구축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SK가 지금 뭐 합성신약 경쟁력 강화는 뭐 당연히 아일랜드 BMS 공장 인수하고 이제 미국에 엠팩을 인수하면서 어느 정도 강화를 해놨고 지금 팜테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바이오텍들도 상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개 정도는 미국 상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부터는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 분야만 1.2조의 에비타 달성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방금 SK 바이오팜 주가 봤어요. 이거 왜냐면 제가 그때 기억났나요? 강하나 연구관? 제가 자료 나오고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녁 식사 자리 갔었거든요. 아, 네. 그날 바로 기억나는 게 이 종목이어서 이거 장기적으로 사등연대 했다가 1년을 시달린 종목. 맞아요. 주가 최근에 많이 올랐네? 네, 이게 12개월 그래서 포워드로 지워놓고 있었는데 아. 하여튼 이게 저번에 이제 맞아요. 전무님이랑 말 나눈 것처럼 12개월 포워드로 했을 때 4분기 흑자 전환이 보이니까 조금씩 그냥 사두신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뭐 쇼커버링도 당연히 뭐 있었고 20만 원 단계 5만 원 왔었다가 이제 7만 원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얘네는 미국 직접 판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가 가는 길은 맞다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뭐 27쪽에 여기 그냥 간단하게 SK가 워낙 투자도 잘하는 회사다 보니 바이오텍들도 좀 투자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승웅 위원님의 말에 따르면 이제 뭐 10% 미만, 뭐 20% 미만인 거는 거의 그냥 액신용이다. 거의 투자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성장성을 어느 정도 보고 들어간 분야거든요. 왜냐면 유전자 치료제, AI 이런 쪽이 다 바이오 트렌드에 완전히 부합하는 분야라서 그냥 투자를 해놓은 회사들이 좀 있다. 투자 잘 해놓은 것 같다. 네. 그리고 28쪽은 이제 아까 M&A를 하면서 몸집 키우기를 잘하는 SK가 바이오 쪽은 팜테코를 시작으로 어떻게 인수를 했느냐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아일랜드 BMS 설비 마지막 합성 신약 API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합성 신약 API 쪽을 대부분의 빅파마들이 철수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합성의약품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세가 더딘 것 같다인 것인데 그렇게 많은 빅파마들이 철수를 함으로써 팜테코에 좀 수주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리 뭐 바이오의약품이 성장세가 더 뭐 고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성의약품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장만으로도 어차피 지금 팜테코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 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성장률이 더뎌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미 올해부터 받은 대량 수주권들이 많아서 2-3년 동안은 탑라인으로 20-30%는 그냥 성장할 수 있다. 특히 합성신약 API만으로도 그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BMS도 좋고 이제 미국 합성신약 API 공장은 엠팩을 인수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엠팩은 또 특별한 점이 뭐냐 이제 FDA의 교육 사이트로 쓰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엠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미국 내에서 입지가 좋은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신약 수주 받는 데에도 무리가 없고 얘네가 합성신약 API 수주 받을 때 마진율 20% 미만이면 그냥 안 받아버려요. 가동률이 느리게 올라오더라도 마진율 우리는 무조건 지키겠다 해서 지금 올해만 사실 매출 거의 1조에 에비타 마진 20%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미국이 다 미국 내 공장지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은 들어간 거라고 보도 되겠나? 그쵸. 얘네는 미국이랑 반도체도 유럽에 공장 짓고 자동차도 거의 저희들 내는데 이것도 여기다 진 거로. 미리 해놨고 이미 트레일 코드가 있는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삼성은 안 들어가 있지. 삼성 다 한국에 있어요. 다 한국에 있지. 모든 공장이 한국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괜찮네. 이수영 이거 왜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아니, 카메라 안 간다고 그렇게 졸고 있으면서 얘기 다니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했어요? 강남연구원한테 했던 말에 대해서는. 네,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SK가 지금 이 사업들을 하는 게 팜테코라는 회사를 통해서 영위를 하고 있고 이게 비상장 100% SK 자회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선 잘 커뮤니케이션 알려지지 나도 않기 지금 때문에 잘 몰랐거든. 또 네. 듣다가 이 부분이 확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비상장들에 대한 가치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비상장 회사를 중에서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은 좀 거의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지. 있습니다. 네. 사실 1조에 에비타까지 20%면 굉장히 지금 매출 그러네. 잘 나오고 있고 매출이 잘 나와서 내가 그러는 거야 지금. 네, 이제 뭐 아직까지는 합성신약 API 쪽 수주가 메인인데 이제 2019년에 2021년부터 시작한 이포스켓이라고 이제 프랑스 CGT CDMO 기업이거든요. 근데 CGT가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인데 아무래도 지금 유전자랑 세포 치료제 쪽이 당연히 가장 성장성이 좋아 보이는 분야기도 하고 롯데도 최근에 바이오 시작한다고 하면서 CGT CDMO 사왔잖아요. 그리고 뭐 삼바도 사실 CGT CDMO 한다고 했다가 뭐 최근에는 안 한다고 한 것 같긴 한데 CGT CDMO는 진짜 미국이랑 유럽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직은 개화가 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개화가 거기 된다고 있어야 하더라도 뭐라도 설비가 돌아가지. 우리나라에 있으면 그쵸. 돌아가지 너무 못해. 뭐니까 안 멀고 돌아가니까. 대부분의 임상이나 사이트들이나 바이오텍들이 다 미국이랑 유럽에 있기 때문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든 거기에 있어야 해요. 적어도 2028년까지는 거의 그럴 거라고 보고 있어서 길게 보면 하여튼 몇 년간 이제 미국 위주로 가게 되면 네. 점점 더 얘네들은 일거리가 더 생길 수 있다. 이 정도 추론은 가능하겠네. 그렇죠. 특히나 투자를 선제적으로 많이 해놨고 좋은 것들을 다른 대기업들 대비 싸게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하나 있고 이제 미국에는
CBM이라는 회사를 2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거의 인수하다시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1대 주주까지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CBM이랑 이제 이포스케시까지 한다면 CGT 쪽에서는 얘네가 거의 캐파 1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합성의약품이랑 바이오의약품 둘 다 하는 CDMO 중에서는 글로벌 탑5 안에 들거든요. 캐파로도 그렇고 지금 트랙레코드만으로도 그렇고 지금 합성신약은 본업으로 성장세 20% 정도는 가져가면서 CGT CDMO 쪽은 그 시장이 개화를 하면 얘네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 CGT가 개화를 했을 때에 아무래도 팜테코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점점 거창해지고 있어 지금.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야, 말대로 되면 대박인데. 왜냐면 제가 그때 이제 같이 가서 미팅을 했었는데 팜테코는 거의 나스닥 상장이 아니면 뭐 굳이 할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 맨날 나스닥 상장 얘기하는데 잘 안 됐잖아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바이오들이 안 잘- 됐잖아 하나도. 맨날 그래 된 적이 없잖아 지금. 네. 근데 뭐 사실 이 매출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지만 매출이 그만큼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공장들도 미국, 유럽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원래 있고요. 건성건성 시작했는데 점점 빨려들고 있어 내가 지금. 오케이. 팜테코가 미국 야 법인이에요. 팜테코가 재밌는데? 미국 네. 법인이라 가지고 한국 법인이 아니라 미국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지 않겠냐. 아니, 팜테코 밑에 글로벌이 다 있고. 그쵸 인수를 네, 네. 하면서 그치. 그 밑에 그리고 다 그 있고 팜테코를 SK가 100% 쥐고 그러니까 있고. SK를 갖고 있으면 글로벌 이런 투자회사 우리가 갖게 되는 거지 일종의. 네. 그쵸 팜테코 아직 상장을 안 안 했어. 했으니까 팜테코 상장 전까지는 그래도 SK가 굉장히 유효하지 않을까. 팜테코 얘 뭐 꼭 상장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뭐 전혀 진행되는 건 없잖아 지금. 아 팜테코요? 어. 뭐 사실 CDMO, CMO 쪽은 상장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아니 것 같지 지금 않아서. 우리가 하나 근데 아까 얘기하던 그 소재 쪽도 SK가 상당히 선투자를 잘해놓은 거거든. 네. 이 사이클이 한 번만 돌아오면 이제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이게 하나가 제일 숫자로 난 내러티브보다는 이제 넘버가 중시하는 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있고 바이오는 사실 숫자들이 잘 안 나와서 뭐 우리가 흔히 뭐 삼바 외에는 할 게 없다 뭐 이랬었잖아. 근데 이게 사실인 팩트면 매출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네. 지금 매출량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 자회사로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드러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안 몰라 사람들이. 네. 알았어. 또 빨리 합시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합성신약은 본업으로 메인으로 지금 매출 성장률 계속 유지하고 이제 CGT, CDMO 쪽은 2024년 이후부터 그래도 시장이 개화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열리면은 당연히 선제적으로 투자해놓고 트랙코드나 기술력 갖고 있는 팜테코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편이다. 그래서 그때 좀 한 번 더 매출 점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이오텍들, 유전자랑 세포치료제를 대부분의 바이오텍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아웃소싱을 해요. 자기네들이 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고 뭐 테스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팜테코가 뭐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CBM 같은 경우는 테스팅 서비스가 거의 글로벌 탑 티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아까 리쇼어링 말씀드리면서 이제 행정명령 얘기한 것도 사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거든. 우리가 이제 다들 배터리가 일단 날라갔고 반도체는 일단 사이클이 안 좋으니까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산단 말이야. 근데 이 다음이 이제 뭐 어쨌든 바이오 이쪽인데 바이오도 딴 게 아니라 공장이 어딨냐의 문제인데 네. 유일하잖아 국내에서는. 뭐 CGT, CDMO 뭐 캐나다나 이제 뭐 미국에 있기도 합니다. 이제 지시셀도 있기는 한데 이제 여기처럼 완전히 그러니까. 대규모로 있는 기업은 거의 없죠. 오케이. 재밌네. 그 외에 사실 바이오텍들도 그냥 33쪽 보시면은 간단하게 AI 쪽이랑 유전자 치료 같이 글로벌 빅파마들도 좋아하는 분야에 좀 소소하게 9%씩 투자해 놓은 것도 어느 정도 그 나중에 캐시아웃 하기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어떻게 가야 됩니까?
네, 그래서 앞에 내용을 이유로 일단 SK를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이게 사실 철저하게 지주회사 관점에서 봤을 때 탑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주회사로 봤을 땐 제일 좋다. 네,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지주회사의 주가 자체는 지주회사 어쨌든- 아니면 매수 추천 안 한다? 아니요. 그러니까 자회사의 펀더멘털이 워낙 좋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연결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SK는 지주회사로서 중요한 게 배당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리고 이걸 얼마나 다시 돌려줄 수 있느냐인데 일단은 SK 지주의 그러니까 SK 자체의 배당 수익 그러니까 자회사에서 올라오는 배당의 7-80%가 이노베이션이랑 ENS 그리고 텔레콤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세 회사가 올해 실적들이 다 사실상 날라갔습니다. 그럼 그래서 지금 배당 투자해도 되겠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배당을 사실상은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어쨌든 뭐 배당은 다 주는 거고 배당 정책은 지주사로서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될 점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전문 회사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다른 지주사들이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바라보거나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어쨌든 투자 이익을 회수한 다음에 이거를 재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일부 쓰고 나머지는 돌려준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강점일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는 또 이제 주주환원 쪽에서 더 하고 있는 게 자사주를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SK 같은 경우가 올해 3월에 배당 정책을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이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는데 25년까지 매년 시가총액의 1%씩 사겠다 이거든요. SK 담당 계신 분들이 전에 한번 굉장히 주주 환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기들이 앞장서고 싶어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자기네가 근데 너무 센 놈이 나왔어요 메리츠가. 근데 앞에 서버려가지고 뭐 혹시 들으실 일 없겠지만 들으시면 메리츠가 이 정도 했으면 네. 알아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발표를 했고 이제 9월부터 2천억 원을 일단 매입을 시작을 했고요. SK가 이걸 좀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의 자사주 매입의 문제점은 사실은 매입한 이후에 소각되지 않고 아니면 지고 있다가 이제 그치. 타사에 넘기거나 결국 다 시장에 다시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주주 환원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고민거리가 있는데 SK는 일단 이번에 사는 모든 주식은 일단 소각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어쨌든 SK는 사면은 다시 풀지 않는 회사로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믿어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문제가 좀 생겼을 때는 이게 간단치 않지 않아?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쨌든 지배구조 문제보다는 자사주를 삼으로써 오너일가들의 지배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지는 주식이기 때문에 자사주가 많아지면은 지배력은 더 강화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SK는 지주 업종에서 탑픽이고 스퀘어를 이번에 이닛을 했어요. 그래서 스퀘어를 좀 봐야 될 타이밍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닛을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1년 동안 스퀘어가 주가가 많이 안 좋기도 했지만 지금 NAV 관점에선 할인율이 7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순수 지주회사, 그러니까 SK 스퀘어도 자체 사업이 없는 순수 지주회사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순수 지주회사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일단 한 60% 정도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포인트 이상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받을만 했어요. 왜냐면은 그룹에 정점이 있어서 임대 사업이라던가 로열티 수익이 전혀 없고 거기에 플러스로 주주 환원 정책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정도의 할인율 저평가는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주주 환원을 하지 못했던 이유 자체가 지금 설립한 지 한 1년 정도 이제 막 지났거든요. 그래서 사업보고서가 1년치가 쌓여야지 그때부터 주주 환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1년 지났고 내년 2월 3월쯤에 사업보고서 나오고 주주총회 할 때면은 좀 주주 환원에 대한 좀 구체적이나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K라는 그룹 자체나 이런 SK 계열사들이 주식의 가격이 정말 중요한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공격적인 주주 환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내가 뭐 우리 같이 있지만 이 자료 보면서 약간 난 동의하기 좀 그랬던 게 스퀘어야말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안 맞는 종목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SK야. 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볼 만한 게 막 자회사 있어. 스퀘어 하이닉스가 20% 넘지 않아? 20%인가? 20% 들고 있습니다. 20% 들고 있지.
그다음에 미디어만 컨텐츠 이런 거 투자했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스퀘어 사람들 잡으면 어떤 분한테 이렇게 스퀘어랑 따로 가는 모습 나와야 SK가 좋아질 것 같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게 다이버전시가 나는 게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스퀘어 살 바에는 하이스 하지 그냥 내년에. 그런 관점이면 그런데 되게 스퀘어가 그러다 보니까 기분 나빠하는 아니요. 어떻게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결국은 지주를 보는 입장에서 SK가 좋아지려면 스퀘어도 같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디스카운트 요인인 거야. SK가 이러는 이유는 스퀘어 때문이라면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기는 그래요? 조금 결국은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야지 지주회사의 가치도 오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닉스가 돌아서야 되고 스퀘어가 돌아서야 되고 그 돌아선 걸 SK가 같이 받아야 되는 관점이라면은 이제 스퀘어도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점에서 어쨌든 닉스가 지금 사실 뭐 전망이 좋진 않지만 스퀘어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돈 버는 회사가 닉스뿐만이 아니에요. 뭐 실더스도 꾸준히 캐시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고요. 아무래도 물리보안이나 이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매월 이제 돈이 꽂히는 사업이고 FSK, LNS 같은 경우도 물류 관련된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계속해서 현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에서도 어쨌든 현금이 계속 발생을 하는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추가적인 이제 배당 스퀘어하면 하이스 생각나고 드리머스 생각나고 11번버가 뭐 이런 회사 모아놓은 거 아닌가? 네, 지금 사실 ICT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죠, SK 근데 내에서. 그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별로 이렇게 막 근데 그걸 모아보면은 그래도 스퀘어를 이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그런 알겠어요. 관점인 거죠. 그냥 한번 그냥 내가 이렇게 물어본 건 내가 꼭 이렇게 생각 그런 질문 던질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영향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리포트에 써놨듯이 스퀘어의 주가와 닉스의 주가가 상관관계수가 0.9가 훨씬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스퀘어 주가의 반등의 조건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닉스가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닉스가 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고민을 하는 거지. SK를 바이코를 하려고 그러면 스퀘어도 더 이상 안 빠져야 되는. 결국은 근데 약간 따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지주 자체가 자회사의 영향을 분명히 받긴 하지만 그 영향을 100% 다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영향 때문에 결국 NAV 할인율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 기분 나빠야 하는 거야. 기분 나빠하라고. 오케이. 바이오팜이 이렇게 올라갈 줄이야. 네, 바이오팜이랑 팜테코 저는 작성을 했고 이쪽에 뒤에 자료 볼까? 네, 이제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이거 썼을 때만 해도 56,000원인데 지금 72,000원, 73,000원 정도 됐거든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이 좀 확실시 됐고 정말 빠르면 내년 3분기에는 9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거라는 의견이 많이 1년 내내 되고 맨날 있거든요. 말하는데 안 됐잖아. 아니죠. 이제 분기 흑자 전환은 어차피 내년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 언젠가는 될 건데 하반기 언젠가는 될 거다. 왜냐면 지금 SK바이오팜이 연간으로 미국 직접 판매하는 비용이 1,000억에서 1,500억 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만 해도 올해 1,900억 원 정도는 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직접 판매 비용은 이미 다 맨징이 돼요. 근데 연구개발 비용이 또 2,00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연간으로는 당연히 적자다. 만약에 이제 연간 흑자 전환을 기대하려면 내후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연구개발에 쓰이는 돈이나 미국 직접 판매를 하는 비용은 고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게 고려가 되면 어차피 엑스코프리는 매년 처방수가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카리스마메이트 지금 소화기기 레노스카스토 증후군 파이프라인이 카리스마메이트도 임상 3상 중인데 2024년쯤 임상이 끝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엑스코프리의 적응증 확장 2건도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끝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랑 일본 쪽 출시까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24년부터 25년 사이에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그 전에는 보시긴 해야 된다. 왜냐면 이 모든 이벤트가 한 번에 다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바이오팜의 점프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될 수도 있다.
특히나 지금 3천억 원 보유하고 있는 게 상업화된 거 영업 레버리지 낼 수 있는 거 사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뭐 IPO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크리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 바이오텍들이 싸지면서 좀 스크리닝 할 게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계속해서 뭐라도 사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밀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계속 싸지니까 그래도 볼 건 많아졌고 영업 레버리지를 위해서 사오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미국 직접 판매하고 있는 고정 비용에다가 그 비용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얘네 영업력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상업화된 거 가져오고 하면 좀 더 흑자 전환이 당겨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팜테코. 네, 팜테코는 비상장사지만 다음으로 언제쯤 할 것 같아요, 나스닥? 24년. 24년? 네. 진짜? 24년에는 할 수 있죠.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좀 싸게. 야, 그러면 내년에 막 다들 이거 엄청 시끄러워질 텐데? 왜냐면 24년쯤 이걸 넣거든 리스팅에 등록 신청하는 순간부터 떠들 거거든. 아, 그쵸. 24년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글로벌 바이오 시장도 그 전에는 한번 이제 다시 올라올 거고 CGT 쪽도 24년에 바이오를 떠나서 이 계통이 되게 팜테코가 하는 영역이 괜찮은 것 같아서 비즈니스가. 왜냐면은 이제 합성 신약 API 쪽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고 응. CGT 쪽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 리스크 정도는 바이오에 있어서 리스크가 아닌 그러니까 거죠. 다른 거는 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바이오 맨날 시작한다 그랬다가 야 아니 알았다 지금 아이고. 한 요새 1년간 매장인 저기 우리 비상장의 바이오들 종목들 보면 야 진짜 뭐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거 투성이잖아. 맞죠. 상장도 안 되고. 한 장도 안 되고 돈 태웠던 사람들 진짜 머리 아파가지고 다들 꿈에 부풀었다 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다른 계통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파마들이 합성 쪽을 안 해서 오히려 좋은 거예요. 몰리니까 얘네만큼 트랙 레코드 있고 좀 이미지 좋은 합성 쪽은 많이 있습니다. 핵심이 이제 내년 내내 이제 전략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소영 맞아. 바이든은 리쇼링 얘기밖에 안 나올 것 같거든. 저는 내년에. 아니 뭐 공장지로 다 갈 거 아니야 이제. 네. 근데 우리 회사 공장지 반도체 2차 전지만 있는 줄 아는데 배터리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얘네거든 이것도. 이수영은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하면 뭐라고 해? 반응이 어때 매니저들? 그래도 관심이 없지. 아니 그래도 뭐 이러지 않아. 근데 팜테코 되게 이거는 관심 나 팜테코 관심 많지. 팜테코는 왜냐하면 다들 얘기해. 팜테코 야 근데 나도 왜 내가 이렇게 뭐 괜히 처음부터 시비 거는 건 뭐냐면 이게 그래서 아는데 다른 것 때문에 못 오르니까 이걸 언제 타이밍이 냐의 싸움이거든 이게 지금 SK는. 이건 나는 사실 좋은 시점 같아요. 왜냐면 저번에 한참 바쁘셔가지고 세미나 다닌다고 이거 녹음 못한다고 할 때는 막 주가 올라가고 있었거든. 그때 했으면 머리 아파서 지금 다시 제자리 왔는데 이게 다시 사람들이 좀 찾게 되면 팜테코 얘기를 많이 물어볼 거거든. 리쇼링 관련해서. 자료 잘 썼어요. 이거 가서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거든 사실. 뭐 핵심은 그거잖아 지금. 내가 말 끊어가지고 다음에 또 뭐라고 하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SK가 팜테코 100% 갖고 있으니까 100%니까. SK 사는 게 아니면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번에 이제 내년에 할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했냐면 LG 화학 샀지 않냐?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 2차 전지에. 2차 전지를 하고 싶은데 LG 화학 샀잖아. 그러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정 분할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이것도 결국은 나스닥 모멘텀이 생기면 상당히 좀 많이들 떠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플러스 아까 말했지만 소위 반도체 소재 쪽도 좋으니까. 내가 괜히 말 끊어가지고 또 애널리스트 얘기 듣고 싶었을 텐데 이건 다음에 한번 다시 해주고. 우리 그래서 세미나를 많이 다녔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어? 한 달 정도 뛰었으니까 이 정도. 승영이부터. 일단은 뭐가 불만이야 사람들이 이 종목 얘기하면. 찝찝해하는 게 있어. 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그룹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SK 자체가 아무래도 그룹 전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건 결국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얘기. 그치, 아까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SK 그룹 내에 있기도 하고 닉스의 영역에서 완전히 뭐 분할 수 없긴 하겠지만 SK 밑에는 스퀘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닉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스퀘어에서 자유로워지냐의 싸움이 같거든 이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첨단 소재나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확실히 좋은 게 보이니까, 그리고 이 보이는 것들이 비상장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 자료를 쓰게 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해는 하죠. 그러니까 네. SK 바이오팜 살 바에는 팜테코 사고 싶을 거거든. 팜테코 바이오팜을 왜 사? 야, 그거 적당히 표현이 좀 그런데 팜테코 사고 싶은데 팜테코 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네. 근데 살려고 했더니 하이닉스가 보이는 거야.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아씨 찝찝해 뭐 이거야 지금. 근데 주가가 빠져있고 하이닉스가 내년 초가 바닥에 나온다는 생각만 있으면 위는 이걸 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고민이지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지주분 입장에서는 한계점이었죠. 이런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낮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작성해서 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SK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신 것 그리고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이거 얘기할 수 없는 주제지만 사실 SK그룹도 대주주 지분이 높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자사주 비중이 다 24% 정도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지배구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가에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어쨌든 경영권과 관련된 내용이 붙으면 결국 이슈화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주가가 뭐 올라갈 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건 얘야 그냥 네. 회장이랑 뭐 여러 가지로 뭐 서민한테 사이도 안 좋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렇게 된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할증 요인이야. 이거는 그렇게 되면 경영권에 대한 싸움이 시작이 되면 경영권 싸움 누구로 와서 누가 감히 SK그룹 경영권을 가지려고 하겠어? 그래? 근데 과거에 사례도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그래? 지금 하나 생각은 어때요? 뭐 당연히 그래? 요즘에 경영권 어. 얘기 많이 나오니까 다른 회사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오늘은 이소영 영웅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11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팜테코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SK가 갖고 있는 소위 소재에 관한 프리미엄을 주고 싶어해. 그냥 이걸 다 마음에 들어. 이거는 지금 SK는 마음에 들어 사람들이. 근데 밑을 쫙 보면 저 밑에 하인스가 깔려 있고 이게 찝찝한 거야. 근데 그 영향이 사실 그만큼 크진 않잖아. 네. 근데 매니저들이 왜 그걸 이해를 잘 안 받아들이지? 그게 크지가 않은데 왜 자꾸 하인스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그룹 전체로 봤을 그래? 때 닉스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뭐 사실 맞죠, 실적 좋죠. 근데 사실 SK 적자한다 이거지 하인스가 막말로 지금 내년 적자하면 어떡할 거야? 뭐 이거야 근데 지금. SK는 지분을 20% 들고 있는 회사라 지분법 대상이고요. 그치. 뭐 그런 관점에서 연결에 지금 붙지 않는다라는 관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면에서 뭐 연결 실적이 연결 실적이 그것 때문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건 또 아니잖아. 네. 이런 거를 그런 말해 것 같고. 줬으면 하는 거지. 네. 그리고 뭐 그 손자 회사에 대한 가치는 자회사가 받고 있는 거고 이 자회사에 대한 가치를 SK가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번 쿠션을 맞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하인스만 이거를 있는 건 아니잖아, 걔네가. 분명히 영향이 희석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메리츠가 촉발시켰지만 결국 주주 환원 플러스 주주 환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주주 가치를 위해서는 지분 경쟁도 벌어지는 거고 그런 모멘텀도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중에서는 그나마 SK가 좀 존재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거지. 네, 가장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근데 이제 오케이 이 정도 얘기하면 뭐 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단은 제한적이고 위는 열 수 있는 종목 같아. 네. 이렇게 제목할까? 가고자 하던 길을 추상적인 거 말고 하단은 막혀 있고 위는 열 수 있다. 이건 어때? 이런 주제가 진짜 되게 그만 좀 끝내줘요. 이런 오케이 알았어. 아니 왜냐면 이게 몇 번 내가 너무 말라 그랬었어. 이유는 이게 사람들이 관심은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기업 잘 모르더라. 홈테코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너 느꼈지 너도. 좋은 회사인 건 아는데 네가 가서 바이오팜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 별로 귀에 안 들어와. 하나야.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어? 다 그렇지 이러더라. 다들 왜 20만 원보다 질려버렸거든 이거. 그리고 있는데 네가 가서 올랐어요 해봤자 이러고 있는데 언제 올랐어요? 다. 다들 깜짝 놀랐지. 근데 그리고 사실 SK 하면 사람들이 하이스만 생각을 해. 근데 손자 회사거든. 네. 그걸 잘 몰라 사람들. 아, 의외로 바로 뭐 큰 영향을 줄 줄 알아.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팜테코가 리쇼어링 관련주라는 거. 그냥 배터리와 반도체에도 있다는 거. 이것만 얘기해줘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
뭐 이게 언제 되겠어 이런 분위기인데 아까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도 실제 사례가 많지 않았잖아요. 뭐 쿠팡 뭐 이 정도. 쿠팡이야. 그거는 진짜 뭐 악몽 같은 존재였고 지금. 지주사 애널들 만나보면 SK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애널들 지주사 그 담당하시는 다른 회사분들 지주사. 뭐 사실 많이 모일 기회가 없어서 잘 뵙지도 못할 뿐더러. 알았어. 잘한 것 같은데 마무리 진짜. 알았어.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예, 고생했고 한 달 지났지만 지금부터 잘 되길 바라야죠. 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